정치우 씨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치러나가겠지 하는 포기 상태로 살았고요. 하지만 아내 미선 씨를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만나 두 번이나 새로 태어났다는 정치우 씨. 이들 부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커다란 휠체어가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이곳. 정치우 씨의 하루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확인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그는 모든 근육이 굳어 손가락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윈도우 되어 있는 화상 키보드를 마우스를 터치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치고 있어요. 그런 치우 씨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내 미선 씨입니다. 밑에 곁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 곁을 24시간 지키며 손과 발이 되어주는 아내. 미선 씨의 하루는 남편을 씻기는 일로 시작하는데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을 씻고 닦인다는 아내. 아픈 남편이기에 더 깨끗이 돌보고 싶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이틀에 한 번 면도도 직접 해준다는 미선 씨. 그런데 면도를 하는 그녀의 손길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이는데요. 미선 씨는 뇌성마비 2급 장애인입니다. 제가 누굴 돌본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똑같은 장애인이지만 그냥 단지 걷지 못할 뿐이고 전 단지 좀 더 걸을 뿐. 네, 그런 생각이죠. 네. 두 사람 사이에선 누가 더 아프고 누구의 몸이 더 불편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24년차 부부일 뿐입니다. 첫 만남도 연애도 결혼도 남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떨린다는 미선 씨. 운명처럼 시작된 두 사람의 첫 만남. 어느 연인들 못지않게 간절하고 애틋했다는데요. 모자 대여.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책을 보기 어려울 때라 네네네. 장애인들을 되게 책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네네네. 뭐 그날도 이제 책을 좀 대여하려고 전화하다가 이 사람이 받게 된 거죠. 처음 몇 개월 편지를 주고 가셨어요. 네. 네, 그쵸. 근데 진짜 매신. 전화 통화 후 처음 6개월 동안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편지만 주고받았다는 두 사람. 하지만 오히려 편지였기에 선입견 없이 두 사람의 진심을 전하고 애틋한 감정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불편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에서 치우 씨의 진심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1시간, 2시간? 1시간 좀 걸렸죠? 한 장 쓰는데 네.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글씨 쓰기 힘들으셔가지고. 그렇죠. 남편에겐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편지. 치우 오빠를 향한 23 미선 씨의 마음도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때 되게 감정이 풍부했네요. 일단 서로 대화가 됐어요. 네, 절 많이 배려해주고, 네,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통하는 그런.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단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본 적 없던 치우 씨가 미선 씨를 만나면서 다시 세상 밖에 나서게 됐다는데요.
27 치우 씨는 그렇게 아내를 만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문 바깥 문 안에서 전혀 딴판이에요. 그거를 전반기에 안에만 있다가 후반기에 나갔으니까. 그렇잖아요. 집 안은 좁지만 세상은 넓잖아요. 그거를 후반기에 거는 거죠.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집사람이죠. 그렇게 만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결혼 후 5년 만에 딸도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를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회상하는 부부. 이건 아기 때 사진이야. 애기 때도 이뻤네요. 네, 어려웠는데.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죠. 저희 솔직히 한 게 없어요.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지만 불편한 몸으로 남편과 아이 모두를 돌볼 수는 없었던 미선 씨는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가 어느덧 18살이 됐습니다. 혹시나 엄마를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이 무색할 만큼 바르고 착하게 자란 딸은 누구보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효녀입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아직 미선 씨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과인 호흡 재활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불편한 손이지만 남편의 얼굴에 호흡기를 씌우는 일이 이제는 능숙합니다. 치우 씨는 온몸의 근육이 굳어지면서 폐 기능도 떨어진 상태. 그래서 매일 서너 시간씩 반드시 호흡 재활을 해야 합니다. 호흡량이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유지시키기 위해서. 치우 씨도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독감이 유행처럼 번지던 그때 감기에 걸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폐 기능이 떨어진 치우 씨에게는 감기도 치명적. 결국 중환자실에서 호흡 부진으로 기도 삽관까지 하는 위중한 상태가 됐다는데요. 저희 어머니나 제 형제, 동생 같은 경우는 포기했었어요. 병원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뭐 압니까? 저도 중환자실 있으면서 워낙에 거기서 많은 환우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언젠간 저렇게 치료 나가겠지 하는 포기 상태로 살았고요. 보호자분이 저희가 인터넷 같은 거 보시고 이런 재활 치료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외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 아시고 이제 입원해서 저희가 이제 먹는 검사하고 서서 이제 재활 치료해서 호흡기도 일정 시간에만 써도 될 정도로 많이 호전된 상태로 퇴원이 되신 거죠. 요거 맞고 기도절개가 맞고 고민하고. 네.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내는 남편을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하는데요. 미선 씨의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이듬해 남편은 호흡기를 제거하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됐구나 이런 생각. 네. 그래서 진짜 그 병도 한 바퀴를 뛰어다니면서 네. 오늘도 내일 가나 봐. 아내 역시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하루도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는데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남편의 자세를 바꿔주는 미선 씨. 그 길고 긴 밤이 깊어갑니다. 며칠 후 병원을 찾은 부부. 3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검진을 위해서입니다. 정치우 씨와 같이 호흡 근육이 약한 환자들은 수시로 호흡 근력과 폐활량 체크를 해줘야 한다는데요. 며칠 전에 아프셨다 그래서 저는 혹시 요새 독감도 오니까 독감인가 네.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시는 거 아닌가. 독감기는 한 달 전쯤에 거의 이렇게 먹었어요.
힘드시다 그러면 호흡기 사용 시간 조금 더 늘리셔도 돼요. 네. 사실 조금 더 필요하시거든요. 폐활량 많이 떨어져 있으셔서. 네. 그러니까 척추성 근육지증 환자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지마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비가 되면 모든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각 관절에 구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축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이미 많이 구축이 오셨는데 더 이상 구축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드려야 돼요. 호흡기 잘 사용하셨어요? 네. 숨 최대한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보세요. 숨 최대한 들이쉬고 콜로.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고. 올겨울 유난히 추운 날씨에 남편의 건강이 걱정됐던 아내. 다행히 남편의 호흡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부부를 지켜본 주치의 역시 이런 기적을 놀라워합니다. 두 분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시고 그런 게 사실 저희도 보였거든요. 너무 좀 본받을 만한 거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두 분이 너무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병원에서 돌아온 미선 씨가 남편을 안아 침대로 옮깁니다. 결혼 직후부터 늘 해오던 일이지만 요즘 들어 부쩍 힘에 부친다고 하는데요. 아내도 어느덧 47. 아무리 가벼운 남편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 들어올리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어깨 통증이 부쩍 심해졌다는 미선 씨. 이제는 하루도 파스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만큼 근육통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을 두고 나가는 게 걱정스러워 병원 가는 일도 미루고 있다는 아내. 아플 때 좀 붙이면 좀 조금 나아지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어디가 안 좋으신데? 목하고 어깨하고 이 중간쯤. 여기? 네, 그래서 거울을 붙여. 남편을 돌볼 때는 그렇게도 정확했던 아내. 옷하고 네 이게 위치가 안 맞아가지고. 네. 팔이 안 닿아요? 네,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도 못하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좀 손상해서 한 번에 두 개 세 개는 망가뜨린답니다. 한 번에 붙인 적이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울 앞에서 10분 넘게 실랑이를 한 뒤에야 겨우 파스 하나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혹여 남편이 미안해할까 힘든 내색을 감추는 아내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이 파스 붙이는데 땀이 쭉 나셨네. 한 번 붙이려면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아내 마음을 치우 씨가 모를 리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파 오는데 저는 그게 진짜 걱정이에요. 진짜 아팠을 적에 내가 도움도 못 주고 그럴까봐. 아이 그때 가서 미리부터 가지 마. 응. 아직 닥쳐올 이래서 걱정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뭘 그런 거 미리부터 나는 원래 필요 하는 없지. 분이니까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맞아. 며칠 후 치우 씨 부부가 외출 준비로 분주합니다.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꼼꼼하게 남편을 챙기는 아내 미선 씨. 겨울엔 병원에 가는 일 외엔 외출을 삼간다는 부부가 오랜만에 집을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 여기 보러 가는데. 대구? 네, 하도 네, 오랜만에 가보는 용이고 오늘 또 내 엄마 오늘 생일을 그래서 겸사겸사 데이트 겸. 네, 데이트 같네요.
생일을 맞은 미선 씨를 위해 남편이 준비한 특별 선물이라는데요. 스포츠 관람을 유독 좋아하는 부부에게 이만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배구장으로 향하는 길이 유독 더 설레는 이유. 바로 가는 길 내내 연애를 하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쪽 길도 많이 걸어 다녔는데. 옛날 연애할 때 걸어 다니시던 길. 네,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쭉 해서 약수고개 넘어가서 네,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좋으신가 보네. 네, 그래서 그래도 솔직히 그때 기억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때 행복한 기억으로 지금 추억으로. 경기장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응원 열기. 미선 씨의 발걸음이 덩달아 빨라집니다. 오늘은 미선 씨가 응원하는 팀과 치우 씨가 응원하는 팀의 대결이 있는 날이라는데요. 구기 종목을 워낙 좋아하는 두 사람. 여름엔 야구, 겨울엔 농구와 배구를 보기 위해 이렇게 경기장을 채권합니다. 남들은 몸이 불편한 부부가 늘 집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부부는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아내가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지금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는 정치우 김미선 씨 부부. 공기. 뭐 한 번 죽었다 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공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던 그 공기가 얼마만큼 소중한지. 같은 존재예요. 집사람. 우거진 나무 같은 느낌? 네. 큰 나무 밑에 있으면 되게 편하고 그늘지고 되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네. 그런 나무 같은 느낌? 네. 앞으로도 두 분 늘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